욕실에 누수화자가 생기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실 벽에 아예 방수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존 욕실 방수가 하도 하자가 많으니까 좀 강력한 공법으로 하면 안 되냐 라는 의견으로 메일 주신 분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무식하다고 비웃지는 마시고, 제 생각에 욕실 방수 관련된 하자를 접하면서 답답했던 사항이, 저 난리를 치면서 방수한다고 인건비를 비롯해 별 난리를 다 치고도 나중에 어디가 썩니 물이 새니 할 게 아니라 그냥 욕실 바닥 전체에 2에서 3T 정도 되는 스텐판으로 쫙 까는 공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더 확실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비웃을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수하자가 이게 많기도 많고,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완벽히 보수하는 과정이 이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텐판으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이 금속판 방수 공법,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이렇게 약간 좀 수압을 많이 받는 이런 시설에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붕에도 많이 하지만, 스텐판을 이게 일일이 다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대한 수조를 만드는 이런 방수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수 공법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액체 방수,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스텐 방수 이 정도가 있을 거고, 이 순서대로 튼튼한 거예요. 굳이 튼튼한 걸로만 따지자면, 액체 방수는 시멘트에 이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 미장하듯이 이렇게 쭉 발라가면서 시공하는 거고, 도막 방수는 도장 칠하듯이, 페인트 칠하듯이 바탕면에 방수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료를 칠해서 그렇게 이제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고, 우레탄 방수가 제일 대표적인 도막 방수죠. 시트 방수는 이제 방수 시트를, 공장에서 제작한 시트, 방수 시트를 쭉쭉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이제 방수막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처럼 이렇게 넓은 면적에 시공하기 적합한 방법인 거죠. 스텐 방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얇은 금속 판재를 한 장 한 장 일일이 용접해서 붙임으로써 커다란 도시락 통, 이걸 이제 만드는 거고요. 튼튼한 방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강력한 방수 공법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방수의 목적이라는 거가 결국 물이 새는 걸 막으려는 건데, 넓은 주차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수압을 받는 수영장 이런 곳엔 특별한 방수 공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화장실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누수하자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원인이 뭐냐, 이걸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배관 연결 부위, 저렇게 이제 화장실엔 드레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결된 배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누수 원인 중에 사실은 또 제일 많아요. 구조체를 관통한 구멍, 욕실 바닥에도 이 난방 배관이 깔리거든요. 벽을 뚫어서 난방 배관이 이렇게 들어온 그 구멍이고, 두 번째 그림이 욕조, 변기, 바닥 드레인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다 슬라브를 관통한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런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벽 쪽에 달린 수전 이런 거 많잖아요. 욕조, 샤워 부스, 그다음에 세면대 이런 쪽은 벽에서 다 관통해서 나온 구멍, 이런 게 많다고요. 세 번째, 마블실. 마블실이라는 거가 돌가루로 만든 화장실 문지방인데, 저 주변으로 방수막을 정밀하게 좀 잘 감싸줘야 하거든요. 마블실 밑에 부분도 이렇게 20mm를 정확하게 방수막이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마블실의 옆구리 부분도 방수층이 이렇게 감싸고 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블실 밑에 물이 이게 제일 많이 찰랑찰랑 넘칠 테니까 정밀하게 감싸줘야 되는 시공이 요구되는 거라고요. 네 번째가 후행 공종의 훼손인데, 이게 방수가 다 끝나고 후속 공종 작업이 투입이 됐는데, 보니까 방수해 놓은 게 간섭이 돼. 지금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도막 방수를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파란색 도막 방수층이 밑에 모서리 면적기 한다고 하면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타일 위치까지 튀어나온 부분을 그러면 망치로 깨낸다고요. 그리고 타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방수층 다 찢어지고 그 부분에 물 들어가면 당연히 물 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화장실 방수, 현재 하고 있는 우레탄 방수 공법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탄성이 있는 도료를 칠하는 이 도막 방수 방법이 시트 방수나 스텐 방수보다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많은 구멍들을, 금속판을 이렇게
딱 구멍 크기 맞춰가지고 마블실 주변을 그렇게 정밀하게 딱 맞게 감싸주고 붙이는 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료로 칠하는 거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방수공법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방수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물은 자꾸 새. 그래서 메이저 건설사는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더 센 방수를 적용하는 대신 방수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벽 타일 대신 물이 아예 침투하지 못하는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벽에 물을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락판넬이라고 하는 판재인데 지금 사진이 락판넬로 시공해 놓은 화장실 모습이에요. 뭐 고급 타일 붙여 놓은 거하고 전혀 분간이 안 돼요. 판재 두께는 6mm, 높이는 590mm 이렇게 해서 보통 시공하는데 벽 한 면을 전체를 다 이 세로 줄눈 없이 한 판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대형 모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래판하고 윗판하고 이렇게 붙이는 이 이음 부위, 여기를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역구배형으로 턱을 가공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키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화장실에서 물을 써도 이 판넬 뒤쪽으로 아예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물을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락판넬 안쪽에 벽면 방수는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래 바닥에서 300mm만 치켜 올리고 끝내요. 그 위로는 안 해요. 거기다가 외관은 거의 뭐 대형 고급 타일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게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갖고 비싼 타일 붙여놨는데 저렇게 막 줄눈이 파도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고요. 줄눈이 막 가로 세로가 이렇게 안 맞는다거나 타일에 얇게 실금이 간다거나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게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진 거죠. 시공도 훨씬 빠르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실제로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 현장 사진이에요. 혹시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타일 같은데 세로에 줄눈이 없어. 그냥 가로로 한 판이야. 그게 락판넬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방수가 문제라고 해서 점점 더 센 방수 공법만 찾는, 그러니까 뭔가 보완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아예 방수를 안 해도 되는 대체 자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문제가 많은 건 아예 대체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끝.